안녕하세요. 다같이 부자되기 카페지기 농지오케이 윤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농지의 세금과 절세 성공 실패 사례 두 번째 편으로 농지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뭐 세금이 있고 뭐 하고 지금 또 특히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세 부분이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서는 비과세라는 것은 소득세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세금 감면만 있지 비과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 오늘은 세금 감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은 먼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세금 감면에 대해서 우선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세금 감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하고 있고 일반 매매 등으로 2년 이상 재천작용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를 감면해 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3%, 그래서 50%를 감면하면 1.5%가 되고 지방교육세 0.2%하고 농어촌 특별세 0.2% 이렇게 0.4%가 붙는데 이 중에서 지방교육세는 50% 감면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100% 감면되어서 실제 농민이 내야 할 세금은 1.6%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사실상 여기에 전체를 담지는 않았어요.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용 보상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100%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없고 제가 일반적인 것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에 대해서 있습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4%고 취득세가 3.5%,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0.3%, 0.2%가 되는데 이것이 50% 감면을 받아서 농업인인 경우에 1.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영농자녀 증여를 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속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2.56%, 그래서 취득세가 2.3%, 0.2%, 0.0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농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영농 자녀는 0.3% 정도, 이 취득세를 0.3% 정도만 내게 됩니다. 2%를 감면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농 자녀 중에서 혼자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다시 50%를 감면받아서 0.15%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상속을 받거나 할 때에는 영농 자녀들에게 몰아준다거나 또는 영농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는다거나 해서 상당 부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상속세에서도 사실은 절세가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분할 때는 이제 증여, 상속 등에 대해서 감면을 정하고 있고요. 8년 이상 재천작용할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한다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4년 이상 재천작용하고 대토하면 이 역시 1년에 1억, 근데 이거는 5년에 1억까지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용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금 보상은 10%, 채권 보상은 15%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채권 보상의 경우 기한 보상이라 해서 3년 보유를 조건, 5년 보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30 내지 4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보상에 응하고
그 지역에서 주는 대토로 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4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잘 따져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잘 이 감면받을 수 있는 충족 조건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농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 1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영농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도 감면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속이나 증여세 세율은 1억 이하는 10%에서부터 50억 이상은 5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상속 공제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5억 원까지는 일괄 공제가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 단독 상속 공제는 3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영농자녀가 상속 시에 상속가액이 15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습니다. 즉 농지가 상속가액으로 15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자녀가 받을 때.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된다. 근데 다만 이때에는 영농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여럿이 나누어서 받을 때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받을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 공제를 받는 거 아실 수 있고, 배우자 공제는 6억 원까지 받는다. 여기에서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1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영농자녀가 1억 원까지 양도세를 감면받게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면 약 5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5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5천만 원 증여 공제를 빼고 5억 원에 대해서 9천만 원 나오니까 한 6억 원 가까이까지 증여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농자녀 증여 공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할 적에 제촌 작용의 농업인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제촌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제촌 작용을 해야지 사업용 세율로 간다는 건 잘 아실 거고, 또 제촌 작용 기간을 충족해야 양도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제촌작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서 농사를 상시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농지원부나 농업경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촌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작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촌의 범위는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와 경계를 맞닿은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30km 이내인 거주자를 말합니다.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또는 1년에 90일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종자, 종묘, 비료, 농약, 농기구, 농기계, 면세유 등 농사를 짓는다라고 들어간 농자재 구입 영수증이 해마다 구입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며, 수매나 판매 등 영수증이 확보했다면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물론 실제 농사를 지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어느 한 해에 몰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감면은 또한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면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서 1년에는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5년 동안에 2억 원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이 한도 내에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세금 감면, 농지에서의 세금 감면이라고 그러는 것은 신고납부 사항이고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내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관련 서류로다가 첨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알고 찾아서 모든 서류를 갖추고 또 내가 찾아서 절세를 신고를 하고 내가 찾아서 챙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농지의 감면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부분 좀 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처분할 때까지의 농지 세금 또 그 중에서 감면을 받는 데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공 실패 사례를 가지고 대표적인 거 한두 개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